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턴 코시입니다. 지난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삼총사가 머리를 맞대고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나 주택을 가진 분들은 물론이고요. 무주택자들까지 다 때려잡는다라는 엄청난 비난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머리를 맞댄 삼총사 역시 다주택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원래 은성수 위원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원래 홍남기 부총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 이제 나오신 거죠. 부위원장하고 차관님하고 이분들 세 분들 모두 다주택자들이죠. 그래서 김영민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라는 비난에 집 한 채를 처분했지만 당시 동생에게 가족관 매매를 넘겨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집이 장원동하고 세종시 두 채인데 전세를 살고 계세요. 갭 투자자이십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의왕하고 세종시 분양권 두 채 이렇게 소유를 하고 계시고, 특히 기재부는 여기 계신 차관님 포함해서 1, 2차관 두 분 모두 다주택자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재부는 무슨 다주택자들이 모임부처냐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주택자 공무원들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자, 1주택자들의 주택 취득용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했으니 당연히 국민들이 열을 받는 겁니다. 현 정부의 인식은 집을 투자용으로 사고 파는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 라고 하는데요. 주요 공직자와 국회의원 3분의 1이 아직도 다주택자죠. 자, 대책 발표 이후 5일째인 22일 청와대에 국토 분야 국민청원 60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 중에 54건이 6.17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것이고요. 청원에 참여한 누적 동의 수는 12만 건이, 참여 인원수는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6.17 대책을 두고 집값이 오른 것, 떨어진 것, 직격탄을 맞은 것 전부 다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일주일 만에 이제 예외 조항 등 보완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무주택자들을 배려하는 보완책을 내놓겠다. 일주일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완 예정안을 보시면 이거 제가 전에 영상에 가장 먼저 지적했던 무주택자들까지 LTV를 제한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요게 이제 예정안에 하나 나왔네요. 이건 잘 된 거네요. 그리고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에 전세대출 회수, 요거는 무주택자, 1주택자들의 주택 취득을 방해한다. 이런 또 지적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이제 유예를 검토하겠다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희한한 규제가 하나 생겼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이것도 대책 전에 이제 등록하신 임대사업자들은 예외 및 감면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개인적으로 꼭 해결이 됐으면 하는 항목들이에요. 자, 음마아파트를 이렇게 소재로 해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만 예외를 검토하겠다. 해외 지방 소유자들은 구제가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또 세입자,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오히려 이제 어려워진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2일 날 나왔던 전세대출, 가장 항의가 많았던 전세대출 제한에 관한, 이건 보완책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설이에요, 해설. 정확하게 좀 해설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시행일 이후,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그러니까 이후에 구입하고 이후에 전세대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위가 아파트 구입과 전세대출, 이 행위가 둘 다 규제 시행일 이후여야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고요. 이제 예외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이런 실수요로 전세대출 받고자 할 때는 예외를 해준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칠, 요거는 12.16 대책 때 나왔던 예외조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입 아파트의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 아파트 전세주택 모두에서 전세대원이 실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에서 전세대원이 실거주를 해야 전세 대출을 허용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1, 2, 3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해준 거고요. 전세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당연히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만 예외가 있다. 요거는 이제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남은 경우에는 이제 회수 규제 적용을 좀 유예해주겠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전세 대출 만기, 그러니까 본인이 남은 거 하고 본인이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중에 그러니까 짧은 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겠다. 끝나면 들어가라 이거예요. 실입주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해주겠다 하는 거고요. 자, Q&A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제 규제 이전, 여기 이전이죠. 이전 갭 투자를 했던 아파트가 3억 이하였는데 규제 이후에 3억이 초과됐을 때 전세 대출 회수되냐? 이전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세 대출 회수가 안 된다. 만기 때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규제 이전에 전세 살던 무주택자가 규제 이후, 요건 이후네요. 투과 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하면 전세 대출 회수되냐? 요게 이제 요거 둘 다 이후여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전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 회수는 안 된다. 다만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제 만기 때 연장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과 지역 내 3억 초과 빌라 다세대 다가구도 규제되냐? 아니죠. 아파트만 규제 대상입니다. 갭 투자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또 규제 이후 전세 대출을 신청해서 요 이후네요. 사용 중인데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했다.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되냐? 요거는 이제 구입 기준을 등기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일까지는 전세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 후에는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책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전세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주택자의 LTV나 재건축 2년 거주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조만간 구제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 투자자들을 좀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